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조치입니다. 파기 이유와 배경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논란에 대해 당국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규정 위반이 발견되면 고려대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논문 지도 교수는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조 후보자의 딸이 첫 학기에 유급을 당한 뒤 조 후보자가 지도교수와 만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다음 학기에 조 후보자의 딸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전기를 써도 아파트에 살면 일반 주택보다 연간 26만 원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되게 불공평하고 지나가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유를 잠시 후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2달 전 경기도 오산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가출 청소년이었는데 함께 살던 남성들이 범인이었습니다. 시신과 함께 발견된 반지와 귀걸이가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58원, 경유는 41원 오릅니다. 10달 동안 시행돼온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났기 때문인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일본과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시작한 이후에도 태도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렇다면 두 나라가 군사정보를 공유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그 이유죠. 자, 청와대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영일 기자, 오늘 청와대의 결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네, 청와대는 오늘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협정 여부를 검토한 뒤 청와대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보고 이후 1시간가량 추가 논의를 했고 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폐지 여부를 재가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2일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 결정 이후 양국의 신뢰가 손상됐다며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했습니다. 청와대는 연장부터 파기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요청과 북한의 도발로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협정 연장은 하되 정보 공유는 일본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는 방안에 무기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언론 발표에 앞서 미국 측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네, 갑자기 전해진 소식이라 여러 가지 취재를 했을 것 같은데 청와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네,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음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배제해 한일 양국 사이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일본에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이 응하지 않자 협정 파기를 선언한 겁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3년 전에 두 나라가 체결을 했고 또 두 나라가 합의한 대로 매년 이맘때쯤에 1년씩 연장해온 게 바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죠. 청와대가 파기 결정을 내리면서 그 파장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국방부와 외교부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국방부와 외교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소미아 파기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어제 국회에 출석한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받은 적도 있다며 지소미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어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된 질문에 말을 아꼈는데요. 하지만 반복되는 한일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안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익의 근거에 내린 결정으로 본다면서 청와대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의혹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익이 아닌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이른바 한미일 삼각동맹을 이어주는 중요한 끈이 바로 이번 협정이었는데 일본의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1시간 전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일본 정부 관계자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제부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정다은 기자, 일본 반응 소개해 주시죠. 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관련해 극히 유감이라며 교도통신을 통해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번 결정에 대한 반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속보 체제를 통해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NHK는 오후 6시 22분 첫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이어 곧바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서울지국과 본사 정치부 기자를 불러 약 10분간 속보 체제로 바꿨습니다. NHK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지만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을 파기했다며 일본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 방식을 읽을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위협의 문제도 있었지만 일본의 수출 관리 등 경제 제재에 대한 대항 조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이온게 이자의 신문과 후지TV 등도 이번 파기 내용을 속보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문제의 논문을 작성한 책임 연구자를 저희 채널 A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을 만들고 또 실험을 하고 이론을 정립하는 등 실질적인 책임자 역할을 한 단국대 의대 교수지요. 이 교수는 정작 연구하는 몇 년 동안 고등학생 인턴으로 제1저자가 된 조국 후보자의 딸을 만나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제1저자로 된 논문의 연구를 실제 진행한 연구 책임자는 그동안 말을 아꼈습니다. 내가 직접 안 연구 책임자 A 교수는 연구의 설계와 진행 상황 점검, 연구자 명단 관리 등을 했습니다. A 교수는 지도교수인 장영표 교수가 연구팀을 모았는데 고등학생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조 씨를 실험실에서 본 기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를 참여시킨 장영표 교수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조 씨가 연구에 참여했다고 밝혔는데 연구 책임자의 말은 달랐습니다. A 교수는 연구 주제 아이디어부터 장 교수와 공유했고 실험 결과도 논의했지만 조 씨는 분석 당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A 교수는 좀 더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었는데 서둘러 끝내 아쉽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교수가 1저자 선정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면서 장 교수가 단국대 진상조사위에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지금 보신 대로 연구 책임자조차 몰랐던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참여. 이거는 단국대 의대에 장영표 교수가 있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바로 조국 후보자 딸의 외국어 고등학교 동기생, 그러니까 친구의 아버지인데요. 장 교수는 앞으로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논문의 지도교수였던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학교 홍보팀을 통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나친 것이 있었다면 사과한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지만 학자로서 부끄러움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틀 전 취재진을 만난 장 교수는 조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를 도울 목적이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외국 대학을 간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좀 도와줘야 되고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1저자로 차고 결정을 했어요. 이제 지금 와서는 좀 지나친 그런 게 돼버렸죠. 조 후보자 측 청탁으로 하게 된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그쪽에서 보호자들이 그냥 나보고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자녀가 같은 외고를 다녀 자신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무슨 전문직하고 실험실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제일 먼저 찾겠어요? 학부모 두저보는 거지.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없어 생긴 일이라며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글쎄 제가 잘했다고 하지는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끄럽지는 않아요. 오늘날처럼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있었다면 안 했겠죠, 그렇게. 장 교수는 학교에 휴가원을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조국 후보자의 딸은 유급을 당했지만 지도교수로부터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죠. 그런데 딸이 유급당한 직후 조국 후보자가 지도교수를 만난 행사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민창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시 부산대병원 중앙진료동 4층 복도. 부산대 간호대 출신 화가가 기증한 작품 3점이 걸려 있는데 바로 조국 후보자의 모친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 기증 행사에 조 후보자와 딸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양산 부산대병원장이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당시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전원 첫 학기에 낙제점을 받고 유급돼 휴학한 상태였습니다. 조 후보자와 노 교수의 만남 후인 2016년 1학기 조 후보자 딸은 복학했고 노 교수의 개인 장학재단이 주는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병원과 노 교수는 조 후보자와의 관련성에 선을 긋습니다. 젤라리에도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준다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원장님 되기 전부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노 교수는 조 후보자와의 관계에 대해 만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학금 얘기는 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모친의 그림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건물에도 걸려 있습니다. 기증된 그림은 국선에 입선한 작품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조국 후보자에 따른 금수저 스펙이 담긴 자기소개서를 온라인에서 판매했죠. 강남의 입시학원에서 합격 노하우를 전수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입시 전문 학원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고려대에 입학한 지난 2010년부터 일했던 곳입니다. 각종 스펙이 중요한 평가 요소인 이른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을 상대로 면접 준비 요령 등을 고치하는 구술 조교로 일한 겁니다. 대학생 때 하루 공강의 날도 있고 아니면 대전만 있는 날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제 그럴 때 오는 거죠. 2-3번 정도 왔어요. 일하는 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조 씨의 조교 아르바이트는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된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학원 관계자는 당시 조 씨가 얼마를 받았는지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오래 일하면 제가 좀 더 많이 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그걸 제가 오픈하기가 좀 그래요. 강남 학원가에선 조 씨 이력이나 스펙 등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수고료를 받았을 거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이 정도 스펙에 이쪽 학원에서 쓴다고 하면 그 정도 되지 않겠냐. 10만 원 정도 되지 않았겠냐. 하지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학원 측은 조 씨의 능력을 보고 채용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수저 스펙을 대입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조 씨가 사교육 시장에서 합격 비결을 전수한 정황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대학원 재학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받는 전액 장학금을 2번이나 받은 점도 논란입니다. 서울대 총장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오찬 직전 기자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지난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2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받은 돈은 학기당 401만 원씩 모두 802만 원. 조 씨에게 장학금을 준 곳은 서울대 총동창회가 운영하는 장학재단 관학회인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조 씨는 서울대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조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 역시 가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장학금 선정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 총장은 장학생 선정을 동창회에서 하기 때문에 동창회에서 살펴보고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장학금을 받은 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자 학교를 옮겼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의 딸은 물론 아들도 대학 입시를 위한 정교한 스펙 관리를 한 것이 눈에 띕니다. 아들은 고3 때 UN 인턴을 위해서 스위스에 갔는데 참가 자격은 대학생에게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조국 후보자의 서울대 동료 교수가 운영하는 단체가 주관한 것이라는 게 눈에 띕니다. 김철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후보자 아들이 2013년 참여한 UN 인권연수 인턴십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N 인권이사회를 직접 참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자격은 대학생 또는 일반인인데 당시 고3이었던 후보자의 아들이 선발됐습니다. 2009년에는 후보자의 딸도 고3 신분으로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주관한 비영리단체 대표는 조 후보자의 서울대 동료 정모 교수입니다.
지원 자격이 없는 후보자의 자녀들이 참여한 이유를 물으려 했지만 해외 출장 중인 정 교수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후보자의 부인이 아들 스펙 관리에 연관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아들 조 씨가 2013년 어머니가 교수로 있는 경북 영주의 동양대에서 인문학 강좌를 들은 겁니다. 영주 지역 중고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었는데 서울에 사는 후보자의 아들은 토요일마다 내려와 강좌를 듣고 수강 후기도 남겼습니다. 이 강좌는 입학사정관제에 활용할 수 있는 수료증도 제공했습니다. 저 여기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후보자 측은 어머니가 하는 프로그램이라 참여한 것으로 안다며 실제 수료증을 받았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후보자의 아들은 이듬해 미국의 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 문제가 된 논문과 그 논문 뒤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의 그 부모들 커넥션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치구의 김성진 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좀 점검해 보겠는데요. 조국 후보자는 논문 문제 없다. 절차적으로는 정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취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딸의 논문 논란이 불거진 직후에 조국 후보자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서 평가를 받았다며 억측과 오해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국대 인턴십은 해당 고등학교가 마련한 정식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부모들끼리 만든 비공식 과정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학부모 면접 엄마들이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쪽에서 보호자들이 그냥 나보고 개인적으로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수 말은 법무부와 조국 후보자가 내세운 공식적인 답변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군요. 네. 자, 그렇다면 저 얘기를 해준 장 교수, 학부모로서 같이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좀 근접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이 조국 후보자 딸과 장용표 당국대 교수 아들은 같은 학교의 같은 유학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학부모 회의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학년 전체가 아니라 50여 명 규모의 유학반만 참여하는 별도의 학부모 회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학년에 한 50명쯤 된다 그거군요. 유학을 전제로 고등학교를 네네. 다니는 학생들이. 네, 전체 학년이 아니라 이 두 개 반 구성된 50여 명의 유학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특이하게도 당시 이 유학반에는 어머니 모임뿐 아니라 아버지 모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종 만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종종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다른 학부형 아버지들을 만났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건데 사실은 조국 후보자는 외국 고등학교 제도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모임에 갔다는 게 좀 의아하네요. 네. 상식적으로 보통 학부모 모임 하면 어머니들이 주로 참여한다 생각을 하실 텐데 네. 특이하게도 아버지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의 참여 여부와 당국대 장 교수와의 만남 여부는 아직까지는 명확치는 않습니다. 다만 좀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조국 후보자는 학부모 회의 때 식사를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저 말은 조국 후보자의 직접 네. 말이군요. 그리고 장용표 교수 역시 학부모 모임에서 조 후보자를 한두 번 봤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조 후보자 부부와 따로 식사를 하거나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외국 고등학교 유학반에 자녀를 보냈다면 영어로 대학을 다닐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특징이 좀 눈에 띌 것 같은데 일단 사회적 지위가 꽤 있는 분들끼리 만났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름 이게 그 서로의 자녀들을 챙겨주는 그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학교가 아니라 학부모들끼리 서로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녀들을 좀 챙겨주자는 부분인데 소위 스펙 품앗이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이의 부모가 모두 교수라면은 네. 서로 자녀에게 인턴십이나 봉사활동, 경진대회 등의 기회를 주면서 스펙을 쌓게 해주는 기브앤테이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국대 장교수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본인 자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턴십을 서로 학부형들께 이어주는 거. 그럼 이제 뭐 자제분도 딴 데 가서 인턴을 하시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제 아들은 그 당시에 문과지원생이었어요. 가도 뭐 되게 뭐 하루 이틀 가서 뭐 행사장에 가서 있다고 뭐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일단 본인의 자제 아들에 대해서는 막 기억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식의 교류가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긴 갔는데 하루 이틀 행사장에 있었던 정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디 갔는지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군요. 네. 그리고 이러한 스펙트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외국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런 거를 원하고 그게 이제 부각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외국에 대학 가려면 어쩔 수 없어요. 네, 외국어 안에 있는 유학반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혜택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외국 대학을 가지 않고 한국 대학을 가는 바람에 이런 모든 일이 생겼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결국 저런 얘기였군요. 알겠습니다. 정치부의 김성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40대와 50대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20대와 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 말 바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오늘 한 말입니다. 이 말처럼 지금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서울대에 이어서 이제 부산대 이 세 개 학교가 모두 촛불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성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다녔던 고려대 학생들은 내일 대입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잘나서 자녀가 덕을 받는 건 좀 좋지 않은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자극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맥에 의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회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런 학생들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집회를 제안하는 글을 처음 올렸던 졸업생이 문제 제기가 얼마나 큰 위협으로 돌아오는지 느꼈다며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학생들은 예정대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지난 2015년 입학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집회 논의가 한창입니다. 부산대 소속의 한 교수는 자녀를 재수시켜야 하는 나는 나쁜 아빠인가라며 조 후보자 딸의 입학 당시 성적을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학업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해달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죠. 조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에서도 내일 규탄 집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집안도 아니고 또 성적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장학금을 그렇게 연속적으로 많이 받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공정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젯밤엔 서울대의 조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가 살포됐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충무공 이순신의 시귀를 인용하면서 자신감에 찼던 조국 후보자. 하지만 연일 불거지는 의혹에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확 달라진 조 후보자의 모습을 유승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소에 대해 실망을 하신 국민들이 많아졌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비판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몸을 낮췄습니다. 저는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후보자 지명일부터 지금까지 총 9차례 출근길을 공개한 조 후보자. 첫날은 위풍당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이날 이후 조 후보자는 넥타이를 매지 않은 셔츠 차림에 손에는 다양한 텀블러를 들었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애를 쓰시는 기자 여러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여유롭게 기자 눈을 일일이 바라보며 옅은 미소로 질문을 듣기도 했습니다. 산호맹 사건 논란에는 당당했습니다.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모펀드와 채무회피 의혹에도 꼿꼿함을 유지했지만 딸 논문 특혜 의혹이 불거진 당일부터는 태도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텀블러는 내려놓았고 대신 서류철을 들었습니다. 넥타이도 다시 둘러맸고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변을 꼼꼼히 돌아보지 않고 집짓만 해오다가 이번 기회에 전체 인생을 돌이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번 달로 끝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기름값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셀프 주유소가 차량들로 붐빕니다. 동네에서 제일 싸요.
일부러 여기까지 와요. 서울 양천구의 셀프주유소는 휘발유 1,429원, 경유 1,289원으로 가격 파괴라는 문구를 걸고 영업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 이 가격 전부 오르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유류세를 15% 내린 이후 인하폭을 7%로 낮춰 지속해왔는데 재연장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유류세 인하로 걷지 못한 세금이 2조 6천억 원에 달해 세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유류세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면 휘발유 58원, 경유는 41원 오릅니다. 다음 달 전국 평균 기름값은 휘발유 1,551원, 경유 1,392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자동차가 없으면은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부담이 많이 가죠, 서민들로서는. 이번에 3만 원을 좀 넣었는데 다음 주 저기 전까지 한 번 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득. 경기 불황 속에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미라입니다. 지금 집이 아파트이신 분 많죠?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70%를 차지할 정도인데 똑같은 양의 전기를 써도 아파트 주민이 일반 주택 주민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기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채널A가 단독 입수한 아파트 전기요금 관련 연구 보고서입니다. 같은 양의 전기를 써도 아파트 주민이 일반 주택 주민보다 연간 26만 원을 더 부담한다는 결론입니다. 한국전력은 일반 주택 송전에 필요한 변전시설 비용을 직접 부담합니다. 하지만 아파트에는 고압전력을 보내줄 뿐 변전시설 설치와 운영 비용은 모두 아파트 주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비용을 따져보니 세대별로 연간 26만 원인 겁니다. 정전을 막기 위한 변압기 증설 비용도 주민들이 내야 합니다. 그 비용이 한 1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갑작스럽게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면 입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돼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불만이 큽니다. 한 아파트에 100가구만 치더라도 연간 3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잖아요. 적은 돈이 아닌데 참 불공평하고 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은 아파트 변전시설 설치와 운영 비용을 일반 주택처럼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전은 아파트 전력시설 비용까지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변압기 증설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용입니다. 지난 6월 경기도 오산의 야산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과 함께 있던 반지와 귀걸이 덕분에 살해당한 10대 가출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삽과 곡괭이로 땅을 파헤치자 백골 상태의 시신이 나타납니다. 이 야산에서 벌초하던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건 지난 6월. 주작업을 이제 예측을 했는데 보니까 그게 걸렸겠죠. 그래서 알게 된 거죠. 파복을 하니까 사람이 죽어져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경찰은 15살에서 17살 사이 남성이 살해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백골 시신이 발견된 현장입니다. 경찰은 이곳 흙을 수거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반지와 귀걸이를 발견했는데요. 이게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연락이 끊긴 가출 청소년들을 추적하다 16살 A군의 SNS에서 해당 반지와 귀걸이를 착용한 사진을 찾아낸 겁니다. 피해자 아버지의 DNA를 확보를 해서 7월 25일 국가수로부터 일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A군은 가출한 뒤 22살 B씨와 함께 살았고 경찰은 B씨를 포함해 용의자 3명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다른 죄를 저질러 수감 중이었고 1명은 군복무 중이었습니다. 삽과 장갑 같은 범행 도구를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고 차량 트렁크에서 A군의 핏자국까지 나오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대포 통장을 매매할 때 가출 청소년들을 이용했는데 A군이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린 데 앙심을 품고 지난해 9월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 건물 사이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곳에 사체를 내장하였습니다. 경찰은 B씨 등 3명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제주도에서 만취한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사람들을 갑자기 덮쳤습니다. 감귤을 팔던 70대 노부부가 숨졌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인도 옆 화단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벼랑간 주변이 환해지더니 트럭 한 대가 이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서 있던 한 명은 가까스로 차를 피하지만 차량은 앉아있던 사람들을 덮친 뒤 멈춰섭니다. 잠시 후 몰려든 시민들이 차량 밑에 깔린 사람들을 끌어냅니다. 사람이 밑에 있으니까 차를 밀어야죠. 그분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1톤 화물차가 화단으로 돌진한 건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차에 치인 75살 김모 씨와 부인 73살 김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함께 있던 55살 강모 씨도 크게 다쳤습니다. 숨진 노부부는 20년 넘게 관광객을 상대로 감귤을 팔며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이날 또 장사를 마친 뒤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다 변을 당했습니다. 열심히 장식합시라고 또 남편이 진짜 왕 시끄러워 시끄럽다. 남편 술도 안 먹고 얌전합니다. 얌전히 좋아서. 운전자 53살 김모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5% 만취 상태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음주로 인해서 취소가 돼서 면허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 뒤로 이제 따지 않고 이제 무면허 운전을 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홀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 당시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유력 인사나 고위층의 집을 자주 털어 대도라는 별명을 얻은 상습절도범 조세형. 올해로 81살인 조 씨는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현금 6만 원을 훔치다 16번째 감옥에 갇혔습니다. 늙어버린 대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박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80년대 드라이버 하나로 부유층 집을 털어 대도로 불린 조세형 씨. 교도소 출소 9개월 만인 지난 6월 서울의 다세대 주택에서 6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앞서 5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여죄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조 씨는 입대를 앞둔 아들을 생각하면 징역형이 두렵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아마추어도 크지 않은 짓을 내가 한 거예요. 그런 뭐 돈을 급급하다 보니까. 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었습니다. 출소한 지 3년도 안 된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게 계획적이었다고 본 겁니다. 눈을 감고 착잡한 표정으로 선고 내용을 들은 백발의 조 씨. 다시 2년 넘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삼성을 거론하면서 애플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위탁 생산하는 휴대전화를 미국에 수입할 때 10% 관세가 붙는데요. 이걸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황규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Samsung is not paying tariffs. I thought he made a very compelling argument, so I'm thinking about it. 지난주 애플과 비교하며 삼성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애플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I got to help him out short term with that profit because it's a great American company. Samsung is in South Korea. Not fair.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매기면 중국에 공장이 있는 애플은 타격을 입지만 한국에 있는 삼성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아이폰은 내년 최대 800만 대 정도의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애플의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는 조치 등을 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 제품에 대한 수입 문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애플을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인도에는 카스트라는 신분 제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딸과 결혼한 남성, 그러니까 자신의 사위인데 천민 계급이란 이유로 청부 살해를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의 세계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인도 텔랑가나주의 한 산부인과 병원 앞
걸어가는 부부 뒤로 괴한이 접근하더니 갑자기 남성을 흉기로 내리칩니다. 이 남성은 23살 청년으로 임신한 21살 아내 앞에서 숨졌습니다. 남성을 내리친 괴한은 아내의 아버지, 장인으로부터 청부살인을 의뢰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스트 제도의 세 번째 계급인 장인은 자신의 딸이 접촉하면 안 되는 불가촉 천민과 결혼해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낙태까지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가 호주로 이민 갈 계획을 세우자 장인은 1억 6천만 원을 주고 살인을 청구했고 명예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하철에선 노인이 젊은 여성을 위협해 자리를 빼앗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후난성 창사시 지하철에서 한 노인이 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을 밀치고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이어 노인은 맞아 죽고 싶으냐며 우산으로 위협했고 결국 승객들이 나서서 말렸습니다. 이 장면이 중국 SNS에서 퍼지면서 노인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유명 예술작품을 소장하는 것, 돈 많은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었죠. 반고흐의 작품을 몇만 원대에 집에 걸 수 있는 방법을 이현용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반고흐부터 데이비드 호크니까지 유명 화가의 걸작을 액자에 담아 싸게는 6만 원대에 팝니다. 작가 쪽에서 공식 인증을 받아 인쇄한 아트 프린트입니다. 명화가 담긴 전시회 포스터는 싸게는 만 원에도 살 수 있습니다. 아주 싼 값에 살 수가 있지만은 그거를 계속 모으다 보면은 그게 하나의 컬렉션이 되고 괜찮은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아예 슈퍼마켓이라는 이름을 붙인 아트페어에는 1,000원대에 살 수 있는 작품도 다양합니다. 엽서와 포스터, 작은 인형까지 모두 프로 작가의 작품들인데요. 다 합쳐서 3만 원이 채 안 됩니다. 마치 시장을 보듯 예술 작품을 골라 살 수 있습니다. 독립작가분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여기 오니까 많이 만날 수 있고 또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서. 집을 각자 개성대로 꾸미는 사람들이 늘면서 냉장고 전체를 명화로 장식하는 등 가전과 인테리어, 예술의 콜라보레이션도 활발합니다. 생활 속으로 들어온 작품들이 예술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올해 2분기 가계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특히 소득이 크게 줄어든 자영업자들이 최저소득층으로 떨어졌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빚을 못 갚을 때 채무 상환을 늦춰주는 개인 워크아웃 신청 자영업자는 올해 월 평균 700명을 넘었습니다. 신청자가 지난해 비해 올해 급증한 건데 자영업자 사정이 그만큼 좋지 않은 겁니다. 올해가 최악이에요. 하루에 30군데가 넘게 와요. 아르바이트를 안 쓰시고 혼자 사시니까 지쳐버리는 거죠. 하루에 보통 50잔, 60잔 노래 나가는데 지금은 하루에 10잔도 안 되고 있답니다. 실제 오늘 발표된 2분기 가계소득은 최저층인 1분위는 월 평균 132만 5천 원, 최고층인 5분위는 942만 6천 원으로 나타나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격차를 보였는데 자영업자의 부진이 컸습니다. 상위 분위에서 1분위로 떨어진 자영업자 비중이 많이 높은 편이거든요. 저희가 보면 대략적으로 한 18% 정도. 다만 최저임금 상승과 정부 지원 등으로 다른 소득층의 소득은 증가해 전체 실질 소득은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소득 증대 정책이 저소득층은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자리를 잃으면서 근로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계층이 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하는 것이죠. 일본 수출 규제 영향은 3분기에 반영돼 당분간 소득 격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했다가 갑작스럽게 철거돼 논란이었죠. 당시 전시를 총괄했던 예술감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まず、事前の確認もなく中止の措置を一方的に取ってしまったこと、これを申し訳なく思っています。
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 사태에 대해 사과한 치다 다이스케 예술감독. 한 시민단체가 관련 토론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방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논의하겠다는 기획 의도와 달리 초유의 예술 검열로 번진 상황. 다이스케 감독은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시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표현의 자유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表現の自由、そして民主主義、それを回復するためのトリエンナーレに残りの会期で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전 세계 예술가들과 일반인들이 소녀상 게시물을 올리며 이번 조치에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역사적인 폭거라며 전시회 재개를 촉구했던 큐레이터는 국제적인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日本社会が 심각한 상태에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힘을 모아서 하는 게 단 하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는 29일 선고됩니다. 2심 재판에선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사준 말 3마리 가격 34억 원을 뇌물로 인정한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사건을 포함해 모두 징역 32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서울 명동의 백화점 앞을 지나가는 여성,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백화점에서 신중하게 화장품을 고르고 종로의 고깃집에서 밥을 먹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특사로 활동 중인 졸리는 주한 미국 대사도 만났습니다. 졸리는 장남 매덕스가 다음 달 연세대학교 생명과학공학 전공으로 입학하게 되면서 같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A모닝 포럼이 경북 포항 포스텍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포항 지진으로 얻은 교훈과 남은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안전대책과 함께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특별법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내일은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드는 처서절기입니다. 하지만 낮만큼은 아직 여름 같은데요. 내일 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로 예상됩니다. 외출할 때 양산 하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등산 인구가 늘어나는 시기인데요. 이맘때는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산 위쪽과 내륙의 기온차가 더 벌어집니다. 바람막이 챙기시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여러 명이 함께 등반하고 해 지는 시각까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2도, 대구 23도로 선선하겠고요. 강한 볕이 기온을 끌어올려 낮에는 서울이 30도, 강릉과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중반에는 남부에 또 한 차례 큰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막바지 피서철인데요. 날씨 정보 꼼꼼히 확인하셔서 건강하게 늦여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가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의 부족함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개혁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그랬다. 이 말은요, 옛 가르침에 비유하자면 치국에 전념하느라 재가에 소홀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후보자에게는 사모포드 거액 투자처럼 수신의 영역도 아직은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평천하를 요청받는 조국 후보인데요. 수신과 재가를 앞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평천하는 물론이고 치국의 기회도 놓칠 수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